근래에는 거의 이제 클로드만 쓰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많이 못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한국형 AI, 엑사운이라든가 그 클로바 X라든가 리튼 이거를 좀 많이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 그 자료 조사 같은 것도 할 때도 어떤 한국적인 소재의 어떤 드라마라든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동원을 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시키는 게그 클로드에다가 종합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그 한국에서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해줄 때 한국형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다음에 외국에서 만들어진 챗GPT나 제미나이, 클로드 같은 것도 그런 한국형 자료에 익숙해지면 걔가 이제 한국적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지금 주인님은 이런 이제 그, 그 결과물을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더 잘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그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모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승준 선생님은 미국 여행 중이신데 지금 톡이 왔어요. 함께 못해서 아쉽다고. 그래서 돌아오시면 이 그 강의는 계속 이어나갈 거고 아마 오늘 26일이죠. 다음 주 정도 하게 되면 어, 이제 올해가 마무리가 되는데 올해가 마무리되면 아마 저희도 그 1차적인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5, 60명 정도 그 단톡방에 들어와 있는데 매번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학습하시는 분은 딱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뭐 13분 정도밖에 안 오셨는데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이제 학습을 이어나가시는 분들은 그 하승준 선생님이 이제 구글 폼으로 그 회원 가입 신청서 같은 거를 받을 거예요. 이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강의가 더 진행될 거고 본격적인 그 영상 제작 강의 같은 것도 저는 지금 시작 안 했죠. 1월부터는 이제 카메라부터 들어가서 카메라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편집, 음악,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정통적인 영상 제작 문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할 거고, 하 선생님도 지금 그 생성형 AI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죠. 그냥 나노 바나나 가지고 이미지 만드는, 그리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옮겨보세요 해가지고 이제 비율을 그 활용해서 플로어에 들어가서 그 비오3로 영상 만드는 그 정도 이제 잠깐 연습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여기 왔다가 빠지시는 분도 있고 매번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뭐 중간중간에 한번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뭐 녹화 영상을 그 제공을 하니까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숙제를 분명히 냈는데 숙제를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커트를 해서 더 이상 강의를 듣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아 계신 분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추스려 가지고 이렇게 그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특히 Q&A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날 강의한 거 이상의 뭔가를 이제 또 이제 설명도 드리고 배우기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 Q&A 시간에 그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사실은 지금 이런 수업 시간에 하는 게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거고 사실은 뭐 초등학생도 할 정도로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라 지금 요 정도 배우는 거를 가지고 만족을 하신다라고 하면 큰 오산이세요. 이건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고 그런 부분이라 이제 그렇고 하 선생님은 30일 날 귀국하신다고 하셨어요. 30일 이후에는 하 선생님이 아마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은 제가 목요일 금요일 했던 거를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하고 하 선생님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못했던 거를 아마 그 목요일, 금요일 해서 그날만 요렇게 그 주만 요렇게 바꿔서 지금 그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고 하 선생님이 아마 끝날 때쯤 되면 그 구글 폼으로 그 정식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그분들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든지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작성을 해서 이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안 되고 꼭 그거네.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그 슬라이드 자료를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선생님 카톡 그만하시고 녹화해 주세요. 오늘 녹화본은 다른 분이 한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녹화가 제대로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본 영상이 제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오늘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하는 거는 녹화본이 제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참고하시고 일단 조성환 선생님 녹화 시작해 주시고 예, 녹화해 주시고 녹화가 잘 되면 이제 녹화본 내일 올려드릴 건데 녹화가 잘 안 되면 못 올릴 수도 있어요. 이제 조성환 선생님도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라 녹화가 잘 될지 어쩔지 지금 확실히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를 녹화 중이신가요? 어, 녹화 중이라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확실하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슬라이드를 그러면 자, 강의 슬라이드를 공유하면 제가 채팅창을 볼 수 없습니다. 질문은 이따가 해주시고.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료 조사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료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건 이제 비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우리 그 시나리오나 기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만 하는 작업은 아닙니다. 그 여기 방송대 학생들 많이 계시니까 그 방송대 학생들 과제물 작성을 많이 하잖아요. 과제물 작성할 때도 요런 방법을 통해서 자료 조사를 한 이후에 레포트 작성을 하면 좀 쉽습니다. 지난번 과제 특강 때도 잠깐 언급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탄한 리서치, 이게 잘 돼야 완성도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체계적인 자료 조사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또 가울로 살펴볼 거고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겁니다.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특강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보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전에 기획안들을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어떤 이제 그
장르를 정해서 그 기획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그 기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시나리오나 구성안을 만들기 위해서 리서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자료 조사를 해서 그 시나리오를 완성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안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기획안이 이 탄탄해지기 위해서 드라마,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쓰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의 어떤 나레이션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심층 자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스킬들은 다 장착하셨죠? 근데 걔한테 무조건 장착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해.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만드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내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내 의지를 반영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해야 원래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작자의 그 의도를 반영한 그런 이제 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료조사 방법론에 들어가면 뭐 문헌도 조사해야 되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대상자도 뭐 선정을 해서 예상 질문을 주고 그에 대한 뭐 답변을 끌어내고 그거 이제 녹화된 거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죠. 그 레퍼런스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프로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영상 분석 보고서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세요라고 했잖아요. 네, 그 내용입니다. 레퍼런스 영상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들은 작품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해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 레퍼런스 영상 분석에 추가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그 스킬이 장착이 돼서 분석 보고서를 잘 작성해 주는데 그 분석 보고서 만들어진 거에다가 추가해줘라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추가해줘. 그래서 그 추가해줘에 들어갈 프롬프트가 뭐냐면 이 레퍼런스 영상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 배울 점과 그 다음에 뭐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해야 그게 나의 공부 자료가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영상 관련 책 서너 권 읽는 것보다 레퍼런스 영상 분석 보고서가 오히려 내가 공부를 하는데 스스로 학습하는데 더 많은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분석 보고서만 작성해 달라고 그러면 걔가 작성해 준 내용만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영상 어, 이, 이, 이 영상이 갖고 있는 장점 그리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제 추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이제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물론 데이터들이 쭉 만들어지고 모여졌으니까 이게 정말 사실적인 내용인가라고 하는 거를 검증해야겠죠. 이거 검증을 안 하면 교수님들이 가끔 얘기하는 AI로 답안을 만들 때 교재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감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팩트 체크와 검증들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정보가 신뢰성이 있느냐? 이게 공식적인 그런 집단에서 만든 건가 아니면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인가?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에서 자료를 모았을 때 그런 현상들이 많죠.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정말 사견일 수도 있고, 그게 검증되지 않은 의견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죠. 내 콘텐츠에도 누구의 사견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 자료가 모아졌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팩트 체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배우게 될 거고 그다음에 말미에 저작권에 대한 음악, 이미지, 뭐 영상 소스 이런 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을 이제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습을 겸해서 오늘 숙제를 할 건데 그 숙제가 그 리서치하는 그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배우시고 그걸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리서치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콘텐츠의 깊이와 신뢰성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면 내 콘텐츠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고 해도 에이, 거짓말, 에이, 안 믿기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리서치 없이 제작한다라는 것은 내용이 상당히 얕아요. 그리고 깊이도 굉장히 부족하고. 왜?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위험이 있습니다. 리서치를 안 하면. 그리고 내 멋대로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자꾸 만들어지면 나에 대한 신뢰도도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전문가답지 못하네, 아마추어네, 라고 하는 그 인상을 깊이 남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전에 이렇게 철저하게 리서치를 하고 제작을 할 경우에 내용 당연히 풍부해지죠.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포스도 풍길 수 있어요. 당연히 전문가들이 그 공적으로 그 이야기한 뭐 논문이나 책 이런 데서 가져왔기 때문에 당연히 신뢰성을 이제 갖고 전문성을 이제 그 내포하게 되죠.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 안전한 소스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내 채널이 신뢰도가 높아지고, 아, 이 사람 만든 거 다음 편도 기대가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독자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늘어나게 되죠. 그 세상에 수많은 그 음식 유튜버를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프로페셔널 한 사람들이 만든 거는 구독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냥 뭐 엄마가 만들어주는 반찬 이야기, 뭐 이런 거를 그냥 가지고 만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 번 볼 수 있어요. 근데 구독자가 늘지는 않죠. 내 콘텐츠가 자꾸 올라가는데 왜 안 늘지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전에 이런 리서치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경상도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리서치가 된다면,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오디오가 상당히 풍부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도에서는, 된장을 쓰는데, 경상도에서는 여기에서 뭐 고추장을 쓰더라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조사가 되면 더 풍부한 콘텐츠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서치는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주로 합니다. 세 가지 영역. 이제 가장 많은 게 문헌 조사죠. 그래서 논문이나 책, 그다음에 어떤 그 보고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를 통해서 배경 지식을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고 레포트 쓸 때도 이 문헌 조사를 가장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문헌 조사했던 거를 레포트 말미에 작성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참고 문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레포트를 어떤 문헌 조사를 해서 작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알려야, 이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처 표기 같은 거를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네, 이 그 내용은 어디에서 가져왔다 해서 그 출처 표기를 하고 그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야 그게 내 글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출처 표기를 안 하고 무조건 가져다 쓴다. 뭐 저작권 위반이기도 하지만 어 그런 게 이제 카피킬러 같은 데 돌리게 되면 어디에서 베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나와버리니까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에 인터뷰 조사 같은 것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생한 증언, 뭐 그 인물의 주변에 있었던 그런 동료나 친구, 그런 이제 분들을 그 인터뷰를 해서, 그에 대한 어떤 뭐 신뢰성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는 인터뷰 조사를 하는데, 인터뷰 조사를 할 때도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을 위해서 레퍼런스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경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다큐멘터리를 분석을 해요. 전문가가 만든 기존 이미 만들어진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는 무엇이 좋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배울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카피를 할 수 있어야 훌륭한 이제 창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리서치는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그 주로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리서치는 콘텐츠의 뿌리다, 핵심이다라는 거죠. 리서치가 없으면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 깊이 그 뿌리에서 튼튼하게 자라듯이 콘텐츠도 철저한 리서치를 통해서 그 깊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의 80%는 리서치에서 결정된다. 기획안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리서치가 기획안 못지않게 중요하고 이 기획서가 바탕이 돼서 구성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획서에서 바로 구성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획서에서 구성안 가기 전에 이 리서치된 자료 조사가 얼만큼 풍부하고 그 정확하게 조사됐느냐에 따라서 구성안이 그에 따라서 정확하고 어, 풍부하게 이제 작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리서치의 처음 방법, 문헌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예, 문헌 조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 주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보통 과제에는 과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로 주어지죠. 그 주제에 대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조사하는 방법에는 깔때기 방식을 보통 이제 사용을 해요. 깔때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광범위하게 검색을 합니다. 광범위하게. 그래서 뭐 포털이라든가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가서 전체적인 어떤 윤곽 같은 것들을 광범위하게 우선 담아와요. 크게. 그리고 이렇게 담아놓은 거를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깔때기로 걸러야죠. 필요 없는 거 빼고.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또 자료도 수집하고. 네, 전문적인 자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나 또 전문적인 서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이렇게 잡아 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한 번쯤 읽어보고 정독을 해서 이렇게 거르죠.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제에 안 맞는 거 그럼 빼고 요거는 주제에 맞는 거에서 집어넣고 해서 이렇게 깔때기 방식으로 걸러요. 그래서 이제 최종 내가 참고할 만한 이런 자료들을 만들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과제를 할 때 광범위하게 검색은 해요. 이것저것 다 잡아와서 이거를 잘 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신력 있는 자료인지 사견인지 뭐 개인적인 의견인지 뭐 이런 거 검색 안 하고 이제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사는 했지만 그 조사의 신빙성 이런 게 이제 정확성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사했다고 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걸러내면서 필요 없는 건 빼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모자란 건 추가하고 이러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이 데이터를 모아놔야 됩니다. 모아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노트북 LM이라는 데 가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최종 요약본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해서 처음에 많이 잡아오지만 그걸 다 쓰는 건 아니다.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필요 없는 거 빼고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뭐 그러면서 최종 내가 사용할 최종 이제 결과물 자료들만 이제 남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문 자료 수집이라고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 시나리오 작성할 때도 그렇고요. 과제물 작성할 때도 보통 여기에서 이제 주로 많이 가져다 씁니다. 첫 번째 문헌조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 이제 국회 전자도서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국회 전자도서관. 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부터 일단
제가 그요. 전자도서. 예전에는 이게 공유를 바로 누르면 넘어갔는데 이게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 그 학술 정보 데이터를 그 검색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즐겨찾기 그 카테고리 만드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폴더를 하나 자료조사 뭐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지금 이것들을. 나중에 과제 작성할 때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주제어 검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논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국회 전자도서관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거, 공적으로 발표된 논문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돼요. 물론 이제 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료들은 유료로 봐야 이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료로 된 거는 뭐 유료로 해서 이제 구입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 무료도 굉장히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 무료긴 한데 무료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또 좋습니다. 창이 창이 넘어가면 넘어가네요. 창이 보이시죠? 여기 통합 검색 창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네, 클라우드 학술 정보 시스템이라고 돼 있죠. 이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자료를 이렇게 입력해서 검색하면 요거의 이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쭉 찾아줘요. 노인 빈곤에 대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나오죠, 여기. 노인 빈곤 고찰, 노인 빈곤 완화와 미치는 영향 연구. 나오죠? 노인 빈곤, 여기도 노인 빈곤, 여기도 노인 빈곤. 그 주제와 관련된 것만 다 이렇게 찾아줘요. 그래서 그걸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들어가면 뭐 원문 어디에 있고 뭐 담기 이런 걸 통해서 다운받아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데 이 저는 이제 다른 사이트를 이제 주로 찾아다니지만 만약에 거기 없다 그러면 여기 최종적으로 그 국회 전자도서관을 그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없는 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없다고. 국회 전자도서관 하나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유용한 사이트가 학생들이 제일 많이 아마 검색하는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채팅창에 또 하나 올려드릴게요. 여기는 아마 많이 들어가 보셨을 거예요. 리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리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를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그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논문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리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화면 공유됐죠? 자, 여기다 검색을 하면 됩니다. 논문, 노인, 빈.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역시 요 노인 빈곤과 관련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활용하면 더 이제 잘 저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내 학술 논문, 그다음에 학위로 만들어진 논문, 해외 논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뭐 단행본, 연구 보고서, 이 카테고리가 따로따로 이제 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제 검색을 하면 요렇게 검색을 하면 이 부분만 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국내 학술 논문들만 쭉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거예요. 이 밑으로. 그리고 학위 논문 누르면 학위로 발표된 논문들만 쭉 보여요. 여기 보면 국내 석사, 국내 박사 이렇게 나와 있죠. 박사 논문, 석사 논문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요. 요 주제에다가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님 이름을 딱 치잖아요. 교수님 이름을 딱 치면 그 교수님이 작성한 저기를 또 보여줘요. 이건가 본데. 이은택 교수님 요건가 본데. 이렇게 그 학위 논문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저자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 있고 주제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논문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정확한 그 논문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어, 영상 콘텐츠론 해가지고 이제 과제물 작성하라 해가지고 뭔가 주제를 딱 주잖아요. 사진과 영상론 해서 사진이 뭔지 영상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의미 설명을 하고 그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라고 주면 여기 가서 사진 이렇게 쳐서 산호편 가져오고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고 사진 영상 같이 넣어서 이제 가져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개 가져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내 과제에는 어떤 논문을 인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되면 좋은 논문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번에는 KCI 검색 하는 논문 사이트입니다. 자, 요것도 다운받으시고 요 KCI에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논문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리스에 들어가서도 KCI에서 다운받을 건지 뭐 RIS에서 다운받을 건지가 있는데 RIS에서 다운받으려고 하면 유료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KCI는 무료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난 논문을 다운받아서 과제 하나 작성하는데 돈 몇천 원씩 줄 수 없으니까 나는 공짜로 그냥 받아서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KCI를 주로 이용하세요. 물론 유료인 경우에는 KCI에 없을 수 있어요. 왜냐? 무료 논문만 제공하기 때문에 그 논문 저자가 나는 유료로 받아야 돼라고 하면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RISS에 가서 이제 받든지 아니면 국회 전자도서관에서 가서 받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유료인 경우도 뭐 다운을 받아서 사서 받을 수 있으면 뭐 논문 같은 건 많이 비싸지는 않은데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 좀 만 원 정도 해요. 만 원. 논문 한 편이. 그 박사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300페이지 정도가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할 때 책 한 권, 단행본 한 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을 만 원 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고요. 석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지 수가 50페이지 이상 안 가죠. 그게 보통 그 정도 이제 페이지 수를 가진 그거보다 더 짧은 논문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무료인 경우가 많고
특히 뭐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유료보다는 무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사들이 쓴 논문들이 유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돈 주고 사서 봐야 되는 논문도 있지만 무료로만 이용을 해도 뭐 우리 과제물 정도는 충분히 작성을 할 수 있고 이제 대학원 같은 데 가서 뭐 석사 논문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석사 이상의 논문들을 인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석박사급에 있는 논문들을 인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료로 돼 있는 것도 이제 사서 그 작성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학사에서 사용하는 논문은 석사 정도만 인용을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유료까지 사면서 그 과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석사 정도의 논문만 인용을 해도 과제물은 이제 훌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KCI는 그 무료 논문들이 좀 많다.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제 마우스가 그 수명을 다한 것 같아요. 볼도 안 고르고. 프리즘이라고 하는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 연구서, 그 다음에 보고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뭐 노인 빈곤율의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데 가서 또 그걸 찾게 되면 정말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통합 검색에다가 아까처럼 내가 찾고 싶은 거 검색하면 노인 빈곤에 대해서 전체 12,000건 정도가 노인 빈곤에 관한 보고서나 연구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발주준 연구 보고서들이 다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산을 고려한 노인 빈곤 현황과 정책의 시사점, 노인 빈곤과 뭐 기초연금의 관계, 다 연구 보고서들이에요. 쭉 보면 이런 보고서도 있고요. 이 기획재정부에서 발주한 노인민군 뭐 용역 보고서 뭐 이런 것도 있고 뒤에 PDF라고 하는 거는 PDF 파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PDF로 다운받아서 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운받은 거를 어디다 주느냐 뭐 이런 것도 들어가 보면 PDF 파일로 돼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렇게 PDF로 돼 있죠. PDF로 돼 있고 뭐 한글로도 돼 있고 PDF로 돼 있고 그래서 PDF로 다운받겠다 여기 다운로드 누르면 여기 쭉 돼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서론 결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데이터 보고서도 충분히 이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게 KCI 일단 무료 논문. 거기에서 뭐 적당한 걸 못 찾겠다 그러면 RISS 거기에 들어가서 뭐 유료든 무료든 한번 검색을 해서 필요한 거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근거 자료를 위해서 데이터나 보고서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프리즘에 들어가서 그와 관련된 또 주제에 관련된 요것들을 이제 좀 데이터들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대여섯 가지 이제 그 만들어졌을 때 어, 아까처럼 그거를 전부 다 클로우드에다가 파일 탑재, 플러스 버튼 눌러서 탑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첨부한 파일을 근거로 해서 구성안을 만들어라,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수업 안 들으신 분은 기획안에서 구성안으로 바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 가운데가 비었으니까 뭔가 허전하겠죠. 근데 오늘 수업 들으신 분은 요 사이에 요 가운데 단계가 하나 있구나. 요거를 하니까 이제 구성안 만들던가 시나리오를 작성하던 시나리오도 요 다음에 작성하는 거예요.
작성하든가 이렇게 되면 더 거기에다가 내가 판타지적인 아이디어를 여기다 딱 또 붙여. 그래서 나는 이 이제 역사적인 요런 자료를 이제 모티브로 해서 만들 건데 나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클로드가 그걸 딱 이제 믹스를 해가지고 내 생각에 맞게 딱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클로드가 만든 시나리오인가요?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AI가 작성했지만 데이터 제공 나가 다 했고 아이디어 제공 다 내가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를 생략해버리면 뭐가 돼요?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했으니까 AI가 만든 그 데이터가 된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나죠. 엄청나게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짠, 예, 공유됐죠? 참고문헌, 전문 자료들을 이제 수집하는데 전자도서관, RISS, 프리즘, KCI 여기를 이제 주로 활용을 해서 그거를 이제 만드시라.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논문이나 보고서 전문 어떤 서적 이 부분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거고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뉴스 이런 거예요. 그 최신 동향, 또 최신 트렌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시각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런 뉴스 기사 같은 거를 검색하겠죠. 과제물에도 실질적으로 뉴스 기사 많이 검색하잖아요. 근데 이제 각주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 참고문은 그 정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중요한 거는 출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날짜가 들어가야 돼요. 검색한 날짜. 그 접속일 같은 것들을 반드시 뉴스 기사를 인용할 때 내가 2025년 12월 26일 날 들어가서 그 기사 봤어. 그 기사가 거기에 있었어. 라고 날짜까지 반드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과제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그 접속 날짜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적 논문, 아까 여기에서 했죠. 그래서 핵심 개념이라든가 정의, 또 이론적 근거,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냅니다. 그 다음에 아래 프리즘 같은 데 가서 통계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조사한다고 그랬죠. 객관적 데이터나 설득력 있는 근거, 또 거기에서 인용된 뭐 그래프라든가 도표, 사진, 사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죠. 그래서 그래픽 자료, 그 다음에 뭐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나 보고서를 이제 그 작성을 하게 되면 제미나이 같은 데 가서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라고 그 오다를 치면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모든 자료는 출처와 그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셔라. 기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출처 표기 안 하면 카피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면 반드시 그 출처를 표기하라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음, 떡은 왜? 자,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제미나이로 만든 인포그래픽입니다. 클로드 AI 스킬을, 그 스킬 파일을 장착하는 거를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클로드 AI에서 스킬 파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그 스킬 파일을 통해서 페르소나,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얘가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게끔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 이 스킬 파일 안에 담깁니다. 그 안에 이제 전문적인 내용도 담기게 되죠. 그래서 시나리오 작성할 때는 요렇게 이런 순서로. 그다음에 기획안을 그 구성 콘티를 만들 때는 카메라, 뭐 워킹, 무빙, 프레임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만들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다 스킬 파일 안에다가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파일을 장착하게 되면 이 규칙에 맞게끔 답변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첨부된 스킬 파일의 역할을 숙지하고 그 내용에 그 맞춰가지고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이 스킬 파일을 얘가 학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장착이 완료되면 그거에 맞는 이제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스킬 파일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서 그 클릭해서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아요. 물론 뭐 그 메모장 같은 거에 열어보면 기계 언어가 막 쓰여져 있어요. 그거 코딩 볼 줄 아시는 분은 열어서 봐도 되지만 그거 이제 볼 줄 모르시는 분은 그 열어도 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열어서 보실 분은 한번 열어서 보세요. 근데 별로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자료는 출처 표기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하셔라. 그 다음에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49분 됐죠?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저거 인터뷰하는 방법하고 레퍼런스 작성하는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차 한 잔 하시고 물 한 잔, 이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5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섭 선생님은 졸고 계시네. 조심하면 안 돼요. 매일 AI하고 씨름하시나 봐. 자, 5분 후에 뵙겠습니다.